자, 일단 여기서도 제목이 시그널스 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인트로덕션이 있는데요. 우리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 옛날에 배울 때 제일 먼저 시그널이 뭐고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그널하고 시스템을 먼저 정의를 하는데요. 시그널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매스매티컬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함수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봤을 때는 시그널 하면은 시간 t의 함수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신호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함수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이용하면은 다양한 어떤 물리적인 프로세스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함수를 시그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 뭐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시스템은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합쳐져서 어떤 하나나 그 이상의 기능을 하는 그런 통합된 뭐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어떤 통합된 거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책에서는 시스템을 뭐라고 뭐 따로 정의한 건 아닌데요. 이 시스템은 시스템 목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 시그널에 리스판딩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그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에 인풋이 되는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뭔가 프로세스가 일어나 가지고 아웃풋이 되는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인풋 시그널과 아웃풋 시그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요 시그널이라는 거를 분류를 할 때 크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었고 다른 하나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타임 개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그널이라는 걸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함수를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그널을 분류를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똑같아요. 컨티뉴어스가 있고요. 컨티뉴어스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시그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컨티뉴어스하고 디스크리트가 합쳐져 있는 믹스트 시그널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럼 각각이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의학 영상 시스템에서 이 세 가지의 예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컨티뉴어스 시그널에 얘가 뭐가 있냐. 그렇죠? 제일 간단한 컨티뉴어스 시그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그냥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는 시그널은 컨티뉴어스 시그널의 예를 보통 뭐로 들어요? 그렇죠? 심전도 같은 거. 그죠? 심전도를 기록을 할 때 컴퓨터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이 종이 테이프에다가 종이 테이프가 이렇게 말려 있던 게 펴지면서 바늘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 종이 테이프에다가 잉크로 기록을 하면 그럼 이건 컨티뉴어스 시그널이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어떤 의료 영상을 얻게 되면은 그게 컨티뉴어스 시그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엑스레이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엑스레이. 그냥 엑스레이라고 하면 요즘 엑스레이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필름 이미지가 되겠죠. 이건 사실 뭐 원리랄 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여기 엑스레이 소스가 있고요. 이 엑스레이 소스에서 보통은 이 엑스레이 소스가 360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요. 그죠? 여기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 그죠? 요 뒤에다가 필름을 가져다 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오브젝트의 이제 위치마다 이 내부에 엑스레이를,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죠? X선을 많이 흡수하거나 많이 튕겨내는 물질이 있으면은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X선의 양이 줄어들 거고, 그죠? 이게 흡수나 반사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엑스레이가 강도가 많이 남아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필름을 대고 여러분들 옛날 방식, 그러니까 옛날 카메라 방식이죠. 필름에다가 우리가 인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다가 요 강도에 비례한 값으로 뭔가 영상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거를 인화를 하면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를 써서 인화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써봤어요? 옛날 카메라? 써봤어요? 진짜로? 그거를 하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영상은 이거는 뭐 픽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점에서 값들을 다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이미지는 컨티뉴어스 시그널의 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 디스크리트 시그널의 예는 뭐냐? 이건 뭐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다 이 디스크리트 시그널이 되죠. 그죠? 뭐 가장 간단한 예는 앞에서 엑스레이 필름 이미지를 예를 들었으니까 뭐냐면 이 엑스레이 필름 이미지를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한다면, 그죠? 컴퓨터에 저장할 때 모든 포인트에서의 값들을 다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이렇게 쪼개죠. 나중에 용어가 나오겠지만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말로는 화소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픽셀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픽셀 하면서 픽셀이 이게 하나의 영어 단어일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픽셀이 뭔가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조합해 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아는 사람? 픽셀. 픽처 맞아요. 픽처. 그 다음에 셀? 셀은 아니고요. 픽처 엘리먼트. 그러니까 픽처 엘리먼트를 줄여가지고 엘리먼트의 요 EL을 따가지고요. 그래서 픽엘이니까 이거 픽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픽처 엘리먼트 화소, 말 그대로 화소잖아요. 그림화에 그죠? 엘리먼트가 원소할 때 소잖아요, 그죠? 화소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화소 단위로 나눠가지고 각각 화소에서의 값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컴퓨터에 저장한 예를 들면 우리가 FDMN,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n번째 로의 n번째 컬럼에서의 값 이런 식으로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저장된 거는 이거 디스크리트 시그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믹스트 시그널은 뭐냐? 자, 믹스트 시그널은 말 그대로 뭐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신호라고 하면은 이런 걸 배웠잖아요. XT를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즈를 하면, 그러면 이산화를 하면 이게 뭐 X, 뭐 NT 뭐 이렇게 되죠. 그죠? 되는데 이거는 사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두 개밖에 없지만 왜? 사실은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지는요,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D죠. 2D이기 때문에 변수가 최소 2개가 있죠. 그죠? 그 2개가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는 컨티뉴어스고 다른 하나는 디스크리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CT를 배우게 될 텐데요. CT가 뭐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의 약자죠. CT.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건 뭐 사실 그냥 이해 못하고 넘어가도 돼요. 나중에 다 배우니까.
뒤에 가면 우리가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사이노그램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데이터가 이런 G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G라는 데이터에서 이 L이라는 거는 컨티뉴어스고요. 여기 있는 세타 K라는 거는 디스크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가 두 개 중에 하나는 컨티뉴어스고 다른 하나는 디스크리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믹스트 시그널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건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우리가 굳이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시스템 물론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시스템을 두 가지로 하나는 continuous to continuous 시스템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continuous to discrete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보니까 딱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죠? 인풋이 컨티뉴어스일 때 아웃풋도 컨티뉴어스인 시스템이 컨티뉴어스 투 컨티뉴어스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인풋이 컨티뉴어스인데 아웃풋이 디스크리트인 시스템이 있겠죠. 자, 그런데 뭐 이거는 얘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어떤 모든 포인트에서 들어오는 사실 이 X선이 360도로 다 퍼지니까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다 퍼지니까 여기 X레이가 모든 방향이 다 있잖아요. 그죠? 있나요? 그럼 사실은 인풋 신호 자체는 들어오는 이제 X선, 그죠? 인풋 신호 자체는 컨티뉴어스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필름에다가 이 영상을 나타내면은 결과도 컨티뉴어스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영상을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산화를 시켜야 되죠. 디스크리타이즈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인풋은 컨티뉴어스인데 아웃풋이 디스크리트가 되는 컨티뉴어스 투 디스크리트 시스템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별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다 넘어가면 됩니다. 특별히 뭐 외우거나 할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별로 안 어렵죠. 자, 이제부터 약간 새로운 개념들이 나옵니다. 아까 내가 잠시 말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이제 강하게 굳어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시그널이라고 하면 시그널은 무조건 타임 t의 함수다라는 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시그널이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이미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그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차원 시그널을 2차원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그널 앤 시스템 수업에서 배웠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게 2차원으로 다 확장이 돼요. 그다음 뭐 예를 들면은 임펄스 기억나죠? 임펄스 어떤 델타 t 하면은 t 이꼴 0에서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 다 0이고, 그죠? 그 델타 t를 마찬가지로 2차원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시그널이라는 거는 함수라고 했죠. 수학적인 함수라고 정의를 했는데 일단 컨티뉴어스한 시그널 f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이 f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우리가 t에 대한 함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게 x, y 두 변수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x, y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가져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f를 주로 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fxy라고 하면 f를 뭐라고 불렀어요? 왜 f라고 해요? 펑션이니까 f라고 하죠. 그죠? 함수라고 불렀죠. 펑션.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부터는 시그널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좀 어색하겠지만. 그죠?
자, 우리가 보통 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자, 1차원에서는 우리가 xt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t축에다가 요 xt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죠? 비슷하게 우리가 요 f라는 거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요런 식으로 많이 하죠. 여기에 요게 x축, 요게 y축, 그다음에 요게 f가 돼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매틀랩 실행시키면 나오는 처음 나오는 그림처럼 뭐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어떤 x, y라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x, y에서의 요 함수값 요게 이제 fxy가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우리가 요 x, y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뭐 좌표라고 불러도 되고, 그죠? 보통은 x, y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인트라고 부르죠. 점이라고 부르죠. 점. 그죠? 그러니까 점 x, y에서의 어떤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3차원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이런 등고선이 있다고 해요. 이 등고선을 표현을 할 때 꼭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야 되느냐? 아니죠. 매틀랩에서 우리가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함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2차원상의 색깔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요걸 2차원상의 색깔로 나타낸다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보통은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죠. x, y 뭐 똑같진 않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크기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등고선을 그린 다음에, 그죠? 여기에 색깔이 뭐 예를 들면 이건 정하기 나름이지만 높은 거를 보통 이제 진하게, 그죠? 그다음에 바깥으로 갈수록 연해지는 거죠. 연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 분필로 하니까 잘 못 그리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색깔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색깔로 2차원상에 표현한 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요 f라는 거는요, fxy라는 함수예요, 함수. 함수 또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시그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걸 그림 그릴 때는 요렇게 3차원으로 그리죠. 근데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죠. 색깔로 표현한, 그러니까 높낮이를 색깔로 표현한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이미지라고 불러요. 이걸 영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요. 함수를 2차원적으로 표현한 게 영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미지라고 하면은 사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림.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 여러분들 사진들도 사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뭐 칼라 사진이라고 하면은 RGB가 들어가니까 복잡하니까 칼라 말고 그냥 흑백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레이스케일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까만색하고 하얀색하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비트로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0부터 255까지의 값들이 각각의 점들에 다 부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하기 나름이지만 255의 경우에는 하얀색, 그 다음에 0의 경우에는 까만색 해가지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값들은 이제 회색 값들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2차원상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제 이미지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3차원으로 돌려가지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값들의 크기를 막 이렇게 바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이렇게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2차원으로 그린 걸 이미지라고 하고, 이미지는 사실은 컴퓨터상에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디지털화해서, 디지타이즈해서. 자, 그런 식으로 컴퓨터상의 저장을 이렇게 점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그죠? 요거는 이미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요 x, y, 요 이미지에서 x, y는 우리가 요 함수에서 x, y는 보통 포인트라고 부르지만 이미지에서 x, y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얘기한 거 뭐예요? 픽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픽셀. 이거는 픽처 엘리먼트의 약자라고 했죠.
우리말로 화소죠. 화소. 픽셀은 뭐냐? 픽셀은 그냥 사실은 사각형입니다. 네모예요, 네모. 그렇죠? 자, 네모인데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료 영상을 얻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의료 영상은 보통은 하나의 영상만 얻는 게 아니고요. 여러 장의 영상들을 얻거든요. 여러 장의 영상들을 쌓아 올립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사람 머리를 MRI를 이용해서 영상화를 했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슬라이스만 본다면, 하나의 단면만 본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위치마다 여러 장을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쌓아 올리면은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들이. 그죠? 자, 이런 형태가 있을 때 내가 이미 얘기를 해버렸는데 요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를 이렇게 뽑아내면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를 뽑아낸 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 줄을 뽑아낸 거예요. 여러 지금 내가 그 답을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 면을 이렇게 잘라서 그죠? 하나를 뽑아내죠. 뭐라고 불러 이거를? 네, 슬라이스라고 부르죠. 슬라이스. 그러니까 여러 슬라이스를 잘라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슬라이스가 됩니다. 그 슬라이스를 보면 요거가요. 2차원에서는 네모인데 여기서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요런 뭐 육면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네. 영상 처리 들은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요거를 복셀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럼 복셀은 뭐의 약자냐? 이거는 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픽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볼륨 픽처 셀이 엘리먼트다. 볼륨 픽셀을 줄여서 복셀이라고 한다라는 썰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의외로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재에서는요. 이게 볼륨 엘리먼트의 약자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볼륨 픽셀의 약자라고 하고요. 어디서는 볼륨 엘리먼트의 약자라고 하고 저는 이거 가지고 논문 쓸 때 복셀하고 괄호 열고 볼륨 픽셀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볼륨 엘리먼트인데 갑자기 픽처는 픽셀이니까 픽엘이니까 픽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볼엘이 되니까 사실은 볼엘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복셀이 됐으니까 사실은 볼륨 픽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볼륨을 가지기 때문에 볼륨을 가지고 있는 픽처 엘리먼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라는 거 만약에 이미지가 뭐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미지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미지는 이미지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상이라고 하죠. 상. 그죠? 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지를 정의해 봐라. 라고 하면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정의하라라고 하면 뭐예요? 2차원 함수를 평면의 색깔로 나타낸 거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부터 이 책에서는 시그널이라고 하면 시그널이 2차원 함수입니다. 알겠죠? 시그널이 타임 t의 함수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타임 t에 대해서 정의를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2차원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해야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시그널에 대해서만 다루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포인트 임펄스입니다.
자, 포인트 임펄스라는 거는 뭐에 주로 사용이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미징 시스템이 있을 때 이미징 시스템의 레졸루션을 정의를 할 때 사용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징 시스템의 이미지 레졸루션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포인트 임펄스라는 걸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레졸루션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레졸루션? 예, 해상도입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해상도. 그죠? 해상도인데, 자, 지난 시간에도 사실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상도라는 걸 정의를 할 때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갤럭시 S5 그죠? 그 카메라에 저기 몇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됐다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1300만 화소? 1600만 화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600만 화소의 카메라가 500만 화소의 카메라보다 더 해상도가 높을까? 높으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500만 화소가 500만 화소보다 3배 더 해상도가 높으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맞다! 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그죠?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그죠? 언뜻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런데 이미지 레졸루션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이제 강한 색깔 주의하고 강한 큰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까만색 바탕에 하얀색 점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 화소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1500만 화소 카메라로 찍어요. 그러면 이걸 찍었을 때 예를 들어 500만 화소라는 거는 1500만 화소에 비해서 픽셀의 수가 3분의 1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조밀하죠. 그렇죠? 픽셀 사이즈가 더 작죠. 똑같은 크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요거는 요거보다 약간 이렇게 넓습니다. 그죠? 넓은데 요거를 찍은 결과를 봤을 때 요거는 이거 픽셀 사이즈는 크지만 요거는 요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옛날 카메라들 보면은 이게 똑같은 뭐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약간 번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져서 나와가지고 이게 약간 흐릿하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픽셀 사이즈가 작다라고 해가지고 영상이 반드시 좋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픽셀 사이즈는 작고 영상 퀄리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픽셀은 크지만 영상은 좀 더 선명하게 찍히는 겁니다.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레졸루션이 높을까요? 왼쪽 게 해상도가 더 높아요. 그렇죠? 자, 해상도 나중에 또 정의를 할 텐데요. 정식으로 정의를 할 텐데 해상도의 정의는 뭐냐면요. 옆에 바로 옆에 예를 들면 요게 1mm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1mm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포인트 소스가 있어요. 그죠? 아주 강력한 포인트 소스가 있을 때 요거 두 개를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요 두 개의 점을 구별할 수 있으면은 최소 1mm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걸로 찍었더니 두 개의 점이 이렇게 분간이 돼요. 근데 요걸 했더니 이게 번져가지고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요 놈의 레졸루션은 최소 1mm보다 작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레졸루션 나중에 정식으로 막 내가 적어가지고 정의를 할 텐데 이게 두 개의 포인트를 구별할 수 있는 뭘까요?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돼야 되나? 최소 거리가 레졸루션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레졸루션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얘기하는 화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카메라 새로 나왔는데 뭐 13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다라고 하면 밑에 이제 댓글들을 보면요. 화소가 높다고 사진이 잘 나오나?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뭔가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화소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화소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시스템이 좋아야죠.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차원에서는요. 자, 잠깐만. 일단 간단하게 적죠. 만약에 소스가 작아요. 소스가 작은데 하지만 이미지에서 아주 크게 보여요.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레졸루션이 레졸루션은 보통 레졸루션이 높다, 낮다 이런 말보다 레졸루션이 뭐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아까. 레졸루션이 보통 푸어하다라고 합니다. 푸어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해되죠? 소스가 작아도 크게 보이면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알겠죠? 왜 포인트 임펄스라는 게 이미징 시스템의 레졸루션을 디파인하는 데 사용되는지 알겠죠? 포인트 임펄스라는 거는 한 점에서, 그죠? 아주 큰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예를 들어 아주 가까이 붙여놨는데 가까이 붙여가지고 이미지를 찍었을 때 두 개가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레졸루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레졸루션을 정의를 할 때 포인트 임펄스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옛날에 시노미 시스템에서 했던 거 먼저 복습 한번 해봅시다. 1차원에서는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1차원이라는 말을 따로 안 썼는데 이제는 우리가 2차원을 할 거기 때문에 1차원이라고 따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1D 포인트 임펄스. 1차원 신호는 무조건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에 대한 함수 우리가 델타 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델타 t. 근데 여러분들 요 델타 t라는 거를 어떻게 읽었어요? 요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임펄스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델타 펑션이라고도 불렀죠. 그죠? 기억나죠? 자, 요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t가 0이 아니면 델타 t는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t = 0에서는 델타 t 값이 뭐예요? 무한대죠. 하지만 이거의 아래쪽의 면적은 얼마? 항상 1이 되는 거죠. 유닛 임펄스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할 때 요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에다가 어떤 ft dt를 하게 되면 요거 뭐가 돼요? 기억나요? 요게 어디서만 값을 가져요? t = 0에서만 값을 가지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적분을 하면 이건 0에서만 값을 가지는데 인테그랄을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요게 더 일반적인 건데 요게 1인 경우에는 요 값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죠? 요게 1이 아니고 일반적인 함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요 괄호 안이 제로가 되는 놈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f 제로가 되죠. 기억나죠?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자, 요거 부르는 말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델타 펑션이라고도 했고요. 델타 펑션. 펑션 줄여서 ftn이라고 쓰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거를 임펄스 펑션이라고도 했고요. 또는 이제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디락 펑션 또는 디렉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을 따서 아니 뭐 디렉 델타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폭은 제로고 높이는 무한대고 그 다음에 넓이는 1이 되는 거죠. 자, 1차원에서 배웠던 거를 우리가 2차원으로 확장을 할 건데요.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2차원에서는 2D 포인트 임펄스 는 델타 XY가 되고요. 그러니까 2차원 함수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부르느냐? 뭐 뻔하죠. 2D 임펄스 n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2D 델타 펑션이라고 부르던가 2D 디렉 펑션이라고 부르던가 그죠? 요 셋 중에 하나로 부르면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2D 임펄스 펑션 아니면 2D 델타 펑션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정의는요. 그냥 1차원을 2차원으로 단순 확장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원하고 똑같이요. 이게 델타 XY는 제로인데 그러면 X, Y가 둘 다 제로가 아니면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0,0이 아닌 모든 지점에서 그러니까 원점이죠. 원점 뺀 나머지 지점에서는 다 제로예요. 원점에서만 값을 가지는데 그죠? 이번에는 높이가 무한대입니다. 0,0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X축, X축, Y축 여기가 원점이 있으면은 여기서 무한대 값을 가져요. 그죠? 무한대 값을 가지고 요점엔 값을 가지는데 우리가 자 1D 델타 펑션에서 1D 임펄스 펑션에서는요. 뭐라고 해야 되지? 면적, 아래 면적이 1이었죠. 이번에는 2차원으로 적분을 하면 뭐가 돼요? 볼륨이 되죠. 볼륨이 1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볼륨이 1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XY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xy라는 함수하고 델타 xy라는 거하고 두 개를 곱한 거를 dx, dy 이 평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하면 그럼 볼륨이 되잖아요.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요게 둘 다 0이 되는 0, 0, 0 그죠? 0, 0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f 0, 0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1이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볼륨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에 뭐 당연한 얘기인데 성질을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뭐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xt라는 함수가 있고요. xt라는 함수에다가 델타 t 마이너스 알파 dt를 하면은 그럼 요거 결과가 뭐가 돼요? 그죠? 요 가로 안이 제로가 되는 게 t 이퀄 알파니까 t 이퀄 알파에서만 값을 가지니까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 알파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fxy 곱하기 델타 x 마이너스 알파 y 마이너스 베타 dx dy를 하면은 뭐가 될까요? 요게 0,0이 되는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f 알파 베타가 되죠. 그렇죠. 쉽죠? 그죠? 그냥 단순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촬영하니까 농담을 못 하니까 답답하다. 저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네. 질문 없죠? 자, 그러면 45분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니까. 다 왔죠?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자, 2D 델타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일단 볼 텐데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일단 1D를 그냥 2D로 확장시켜 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자, fxy에다가 델타 x 마이너스 알파 y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여러분들 쓸 필요 없는데요. 이거 알죠? xt에다가 델타 t 마이너스 알파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x 알파의 델타 t 마이너스 알파와 같죠? 그쵸? 왜? 어차피 이게 t 이꼴 알파에서만 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t 이꼴 알파에서만 값을 가지니까 이게 xt라고 안 하고 모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t가 아니라 그냥 t가 알파일 때 값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죠? 그래서 똑같은 성질이 여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f의 이게 0, 0 되는 f 알파 베타 곱하기 델타 x 마이너스 알파 y 마이너스 베타하고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는데 이건 별로 안 써가지고 아마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는데요. 델타에 AT가 있으면은 요거는 아마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A 절대값 분의 1에 델타 T하고 같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성질하고 똑같이 델타에 AX 곱하기 AX BY, AX, BY가 들어가면 이거는 똑같이 AB 곱의 절대값 분의 1에 델타 XY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1차원에서 이 델타 펑션 처음에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는지 기억 혹시 나요? 응? 오래돼서 기억이 잘 보면 날 거예요. 렉탱귤러 펄스라는 거를 정의를 해가지고요. 이 렉탱귤러 펄스가 예를 들면은 이게 A다. A라고 하면은 요거 A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할까? A라고 하면 이게 2A분의 1이 돼요. 그렇죠? 그럼 두 개 곱하면은 요 면적이 항상 얼마예요? 면적이 2A 곱하기 2A분의 1이니까 1이죠. 면적이 항상 1이죠. 여기서 요 함수를 예를 들면 여기 xt라고 하면 요 xt에 a를 뭐로 보내면 돼요? a를 0으로 보내면 면적은 항상 1로 유지가 되면서 크기는 무한대가 되고 면적은 항상 1이 되면서 제로에서만 값을 가지는 함수가 되죠. 이게 임펄스잖아요. 임펄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은 델타 펑션은 이분 펑션이에요, 아드 펑션이에요. 이분 펑션이죠.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 펑션은 이분 펑션이다. 델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델타 xy가 됩니다. 물론 각각도 성립해요. 델타 마이너스 x 그냥 y도 델타 xy예요. 델타 x 마이너스 y도 델타 xy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사실은 이거 증명해라 라고 하면 위에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A, B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그냥 요거 1이고 델타 XY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분 펑션이다. 요 세 가지 성질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뭐 기억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1차원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았죠. 그러니까 1D를 그냥 2D로 확장시킨 건데, 자, 이제 드디어 이 수업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라인 임펄스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해요. 라인 임펄스.
이 라인 임펄스는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배울 때 이 라인 임펄스가 등장을 해요. 그때는 물론 이름이 라인 임펄스라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이 라인 임펄스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L 소문자 L 세타라는 함수인데, 그렇죠? 요 함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점들의 집합이죠. 점들의 집합인데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이퀄 L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라인 임펄스는 아니고요. 요런 이제 L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요 L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함수냐면요. 실제로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고 여기에 요런 직선인데요. 원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죠? 요 지점이 x, y라고 했을 때, 요 각도가 세타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l인, 그죠? 요런 성질을 가지는 요 빨간색, 요 직선이 여기 있는 요 l이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요 L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의 요 기울기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직선의 기울기, 요 세타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요게 요쪽 방향이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그런데 여기 있는 L은 뭐냐? 왜 L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알죠? 직선의 방정식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구하는 공식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요? 진짜 기억나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있을 때 이 직선하고 원점하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거리 b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절대값 원점에서부터니까 0, 0 대입해가지고 c 절대값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봐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b는 뭐가 되냐면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절대값 L 요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L인데 0, 0 대입하면 그냥 뭐 L 절대값이고 L은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분모가 뭐예요? 1이죠. 1이니까 L이죠. 그러니까 요 직선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L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L이고 그 다음에 그 원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축하고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인 직선의 방정식. 이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L이라는 펑션이 있을 때요. 그럼 라인 임펄스란 건 뭐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되게 쉬워요. 라인 임펄스는 쓸 데가 없네. 우리가 라인 임펄스는 보통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요거는 그냥 델타 펑션이에요. 임펄스 펑션이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라인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소문자로 L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럼 라인 임펄스인데요. 요 라인 임펄스는 델타에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마이너스 L 이렇게 정해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아까 배웠던 2D 임펄스가 아니고요. 변수 하나잖아요. 1D 임펄스입니다. 1D 임펄스. 1차원. 1차원 임펄스는 뭐예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되면? 제로가 되는 곳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진. 그걸 우리가 델타 펑션이라고 하죠. 1차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제로가 되는 x, y가 뭐예요?
요 직선이죠. 그죠? 맞아요? 요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다 델타 펑션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굳이 그림으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면은 나타내기 쉽지 않지만, 그죠? 여기 x축, 예를 들어 눕혔어요. 눕힌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눕힌 거예요. 이렇게 지축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봤던 요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요 L이라는 직선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L이고 x축하고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죠. 그죠? 이 각각 모든 포인트에 다 델타가 있는 거니까요. 결국 뭐냐면요. 여기에 다 델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뻗어 있는 면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면을 우리가 라인 임펄스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건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무한대까지 가는 건데, 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인 임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진도 잘 나가네, 그죠? 뭐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다 이해되죠? 다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학부 2학년 때 배웠던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 과목에서, 그죠? 거기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배워요. 거기서도 우리가 여러 함수들 먼저 정의를 다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시스템 타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프리에 트랜스폼 배우고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2차원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여러 함수들을 새롭게 계속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사실 2차원에서 배웠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코온 펑션이라는 것과 샘플링 펑션이라는 것을 새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코온 펑션 또는 샘플링 펑션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게 되는 모든 영상 모델리티들, 영상 기기들 있죠. 그 영상 기기들에서 나오는 아웃풋 값들 중에서 컨티뉴어스한 결과가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주 전통적인 아날로그 필름에다가 기록을 하는 엑스레이 필름 이미지,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컴퓨터에다 저장해서 요새 다 처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다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픽셀에서의 값들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어레이, 2차원 어레이 형태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쉽게 설명하면요. 요 아날로그 영상 있잖아요. 진짜 컨티뉴어스한 이미지. 이 컨티뉴어스한 이런 영상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포인트로 샘플링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원래 함수, 예를 들면 원래 함수 어떤 f, x, y라는 원래 함수에다가 이렇게 샘플링을 하기 위한 샘플링 함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곱해주게 되는 그런 함수가 여기서 지금 정의를 하는 콤 펑션과 샘플링 펑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콤 펑션이라는 거는 1차원에서도 정의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배울 때 용어를 뭘 사용했었냐면요. 임펄스 트레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임펄스 트레인을 우리가 콤 펑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콤 펑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콤이 뭐예요? 빛이죠, 빛. 그죠? 자, 예를 들어 콤 x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임펄스 트레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면은 요 임펄스 트레인들의 뭐 여기 인터벌 같은 것도 여기 곱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거 빼고 인터벌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죠? 그럼 요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고요. x면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4 해서 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있고, 그죠? 요게 제로가 되는 지점이, 괄호 안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요 점들이 되는 거죠. 임펄스들이 쫙 늘어서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차처럼, 그죠? 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콤 펑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 빛처럼 생겼으니까, 그죠? 빛 같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2차원으로 확대를 하면요, 2차원에서는 똑같아요. 콤 xy 는 무한대까지 델타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인터벌들이 전부 다 1로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 건데, 실제로 뭐 일반적으로 하면은 요게 다를 수 있죠. 요게 뭐 t1, t2 이렇게 두 개 다를 수가 있는데, 곱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미지 할 때 XY 픽셀의 사각형에 가로하고 세로하고 전부 다 길이가 같게 보통 많이들 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 가로, 세로 요 간격을 다르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굳이 그림으로 그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아까 본 것처럼 요게 X축, 요게 Y축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거를 간격이 1인 요런 격자들로 쫙 나누고, 그죠? 격자로 이렇게 쫙 나눈 다음에 요 각각의 격자 만나는 포인트들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들마다 다 임펄스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일종의 2차원 브러쉬 빛 같은 거죠, 그죠? 브러쉬 빛 같은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 2차원에서 임펄스 트레인, 콤 펑션을 정의를 한 거고요. 자, 이 콤 펑션을요, 조금 더 일반화시킨 게 샘플링 펑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x, y 사실은 각각의 스케일이 안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1이에요. 다 1. 그죠? 간격이 전부 다 1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거의 x, y가 다 똑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x 방향 간격하고 y 방향 간격 다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실제 물리적인 스케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픽셀에서의 한 픽셀에 뭐 우리가 보통 MRI를 찍으면은 픽셀 그 복셀에서 그러니까 요 Z축 방향, G 방향을 빼고, 그죠? X, Y가 각각 보통 이제 1mm, 1mm로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물리적인 스케일을 고려를 해주려면 요거를 약간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변형을 한 게 샘플링 펑션이고요. 요거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델타 S. 아까 델타 L은 2D 임펄스였고요. 라인 임펄스였고요. 그죠? 2D 임펄스가 아니고 라인 임펄스였고, 델타 S는 샘플링 펑션입니다. 자, 샘플링 펑션은요, X, Y 포인트 정보 외에 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델타 X, 델타 Y라는 정보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X 방향 간격과 Y 방향 간격. 그죠? 인터벌. 요 정보가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 x 마이너스 m 델타 x y 마이너스 델타 n 델타 y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돼요? x 방향으로는 x 방향 격자하고 y 방향에 이런 격자가 있을 때, 그죠? x 방향으로는 요 길이가 델타 x고 y 방향으로는 요 길이가 델타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각각의 포인트들마다 다 임펄스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콤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콤 펑션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델타 x, 델타 y 분의 1에 콤의 델타 x 분의 x, 델타 y 분의 y 이렇게 됩니다. 콤 펑션에서. 재미없죠, 그죠? 원래 시노미 시스템도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재미없어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 정의만 나오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자, 2.4절은 뭐가 있냐면, 그래서 빨리 지나가 버려야죠, 그죠? 이제 요거 다 지나가고 엑스레이 나오고 CT 나오고 하면은 그러면 막 그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2.4절은 렉트하고 싱크 펑션. 을 정의를 할 건데요. 렉트 펑션이라는 거는 그 전에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근데 이런 거 기억나요? 이게 뭐였어요? 렉탱귤러 펄스라고 부르는 함수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a분의 t-알파라고 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됐어요? t축에서 센터가 알파고요. 그죠? 그 다음에 크기는 1이고 요 폭이 얼마예요? 폭이 A인 이런 렉탱귤러 펄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죠? 근데 요거를요 2차원에서 렉트 펑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렉트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렉트가 뭐예요? 약자겠어요? 그렇죠. 렉탱귤러 펑션이겠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렉트 x, y는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1 또는 0의 값을 가지는데요. 그렇죠? x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고, 그다음에 AND예요. y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곳에서는 1. 나머지겠죠. 나머지에서는 0의 값을 가지는 게 렉트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 뭐예요? 요거는 폭이 얼마예요? 폭이? 렉탱귤러 펄스 폭이 1이죠. 1이니까 요 1의 값을 가지는 곳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1의 값을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 1차원에서의 요 파이 함수, 요 렉탱귤러 펄스 함수를 2차원으로 확장시켜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x축, y축, x축이고 y축일 때 요런 사각형이 되는데요. 요 사각형의 안쪽 부분은 1이고 바깥쪽 부분은 0이에요. 1이고 0. 요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 렉트 펑션은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쓰냐면요. 우리가 2차원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의 값들만 뽑아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통째로 드러내고 싶을 때, 그때 렉트 펑션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옛날에 1D에서요. 우리가
xt라는 함수가 있을 때, xt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요. 이 xt라는 시그널이 막 이런 시그널이에요. 이 시그널에서 예를 들면 여기 뭐 2분의 3에서부터 여기 있는 2분의 5까지만 잘라내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죠? 다 0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xt에다가 파이에 뭐를 곱하면 돼요? 이 중간이 2잖아요. 폭이 1이죠. 그럼 1분의 t-2라는 걸 곱해주면은 요거는 요 범위 내에서는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두 개 곱하면은 이게 0 요값 다시 0 이렇게 되죠. 잘라지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2차원 영상이 있는데 수업이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그죠? 이거라도 여기에 영상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미키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미키 마우스는 함부로 그리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디즈니가 워낙 저작권에 민감해가지고요.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인도 백사장에다가 미키 마우스를 하나 그려놓으면은 그럼 디즈니가 와가지고 잡아간대요. 이게 탈출하는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같이 미키 마우스를 그리면 안 되니까 약간 좀 다르게 코도 그리고 그다음에 눈도 이렇게 그리면 이제 곰돌이가 됐죠, 그죠? 자, 요 영상에서 요만큼을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잘라내고 싶은데 잘라내는 거에 가로 길이는 대문자 x고 세로 길이는 대문자 y예요. 그죠? 그다음에 요 네모의 중간 값은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콤마 베타. 그래서 요 그림에서 저 네모 칸만 잘라내 가지고요. 요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자, 요 이미지라는 거는 결국은 fx, y라 그랬죠. 그죠? 요런 2차원 함수인데 요 2차원 함수에서 이렇게 잘라낸다. 잘라내고 싶으면 요 영상은 fx, y에다가 여기는 요 바깥쪽 부분은 0, 요 점선 안쪽 부분은 1의 값을 가지는 렉트 펑션을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자, 여기는 렉트에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일단 렉트 x, y인데 그죠? x 방향의 거리가 얼마예요? 길이가 대문자 x죠. 그래서 대문자 x분의 그다음에 센터는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y는 대문자 y분의 y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똑같죠? 이거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 렉트 펑션은 뭐냐면은 요게 0, 되는 알파 콤마 베타를 중심으로 갖고요. 그죠? 그 다음에 x 방향 가로 길이가 대문자 x 요 분모, 세로 길이가 여기 분모 대문자 y가 되는 함수입니다. 거기는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0이 되는 함수를 원래 함수에다 곱해주면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렉트 펑션은 요럴 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요 렉트 펑션이라는 건요, 우리가 1차원에서 배웠던 그 렉탱귤러 펄스 함수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그냥 x 방향, y 방향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요런 성질이 성립하는 거 보면 대충 알겠죠? 감이 오죠? 그래서 렉트 펑션은 그냥 렉트 x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파이 x. 그죠? 이거하고 렉트 y하고 두 개를 곱한 겁니다. 그냥. 두 개의 1차원 렉트 펑션들을 곱하면은 2차원 렉트 펑션이 됩니다. 그럼 1차원 렉트 펑션은 사실 정의를 안 했으니까 뭐냐면 1, 0, x 절대값이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되죠. 나중에 뒤에 배울 텐데요. 이렇게 1차원 신호의 곱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x하고 y가 이렇게 서로 인디펜던트한 거를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세퍼러블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렉트 펑션은 세퍼러블 시그널이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오늘 수업 마지막. 이거 간단하니까 마지막 이거 한 개만 합시다. 그래도 챕터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배웠던 싱크 펑션입니다. 싱크 펑션. 근데 여러분들 원래 1차원에서 싱크 펑션 정의가 기억이 나요? 싱크 x 뭐 분의? 예, 파이 x 분의 사인 파이 x. 꽤 지났는데 다 기억하고 있네. 그죠? 싱크는 파이 x 분의 사인 파이 x죠. 자, 싱크 xy는요. 뭐 사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것만 알면 돼요. 싱크 x, y는 싱크 x 곱하기 싱크 y로 정의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x가 제로일 때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x 제로일 때 정의 안 되니까 x 이꼴 제로일 때의 값은 싱크 x 값이 뭐예요? 1이었죠. 1.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거를 적으면요. x하고 y하고 둘 다 제로일 때는 그렇죠? 싱크 x, 싱크 제로 곱하기 싱크 제로니까 1, 1이잖아요. 그죠? 1, 1이니까 요때는 값이 1이고요. x, y가 둘 다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정의대로 그냥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은 여기 분모가 뭐가 돼요? 파이 곱해주니까 파이 제곱이고 파이 제곱 xy 분의 그다음에 사인 파이 x 곱하기 사인 파이 y가 되죠. 그죠? 자, 싱크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1차원에서는 뭐 잘 알다시피 여기 1의 값을 가지고 이게 크기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2차원으로 확대가 되면 이게 진짜 매틀랩에 나오는 매틀랩 시작할 때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2차원으로 여기 이쪽으로도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싱크 펑션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이제 이름만 들으면 대충 감이 올 익스포넨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 나오고 그다음에 피리오딕 시그널 뭐 이런 것도 정의를 한 다음에 시스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1차원을 2차원으로 그냥 확장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재미가 없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한 3시간만 참으면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네.